울산지방은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강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달 안에 공천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미스 사이공 울산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업계의 횡포를 취재했습니다. 2014년부터 울산에서 프로야구가 열리면 53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 지역의 남성들이 남녀 간의 가사 분담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 나홀로 이주가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등록금 인하 시책에 따라 울산 지역의 대학들도 잇따라 등록금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동장군의 기세가 절정을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포수가 강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수정고드름을 품었습니다. 흩날리던 물방울은 솔잎 끝에 멈춘 뒤 둥근 얼음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신기한 고드름 폭포를 사진으로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눈송이 같다, 눈송이. 울산에는 눈도 잘 오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또 눈꽃송이 보는 것 같이. 와, 진짜. 스케이트장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진 채 움츠려진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져서 뭐 사람들 집에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공 차고 운동하면서 땀 내면서 이제 이러니까. 울산지방은 오늘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은 이번 달 말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화재 예방과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설 연휴가 끝남에 따라서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 수습이 우선인 반면 야당은 총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로 예상했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당명 개정과 당대표 폐지 등 쇄신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는 먼저 공천심사위원 인선 기준과 방향 논의에 들어가 이번 주에는 공심위 구성에 윤곽을 잡을 전망입니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을 진두지휘할 총선기획단장에 이미경 의원을 임명하고 이번 주에 10여 명 규모의 총선기획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기획단에서는 총선 공약 정비와 이슈 발굴 등 총선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세운 뒤에 공천을 담당할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주에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도 중앙당 공심위 구성에 맞춰 지역 인재 발굴과 추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은 남구갑과 동구를 제외한 4개 지역구 후보를 다음 달 3일쯤 확정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남구갑과 동구는 부정 입당과 관련한 시당 선관위 조사 결과와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통합진보당 동구 경선이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키 예비 후보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이 결정한 여론조사 90%와 당원 포함 시민 경선 인단 10% 경선 방식을 수용한다며 이은주 예비 후보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예비 후보는 여론조사 90%는 수용하지만 나머지 10%는 당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당원 투표로 할 것을 노키 예비 후보에 다시 제안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첫 국가산업단지인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모레부터 17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의 주제는 근대화 50년, 새로운 도전 100년. 울산공업센터가 지정 공포된 1월 27일부터 기공식이 열린 2월 3일까지를 기념 주간으로 정해 17개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첫날은 공업탑에서 제2선언문비 개막식이 열리고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공연도 막을 올립니다. 일요일인 29일에는 울산의 산업명장 100여 명을 위한 명장의 전당이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2월 1일에는 롯데호텔에서 국제심포지엄이, 2일에는 58개 해외 자매 우호도시 대표자와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고래를 형상화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징물이 울산역 광장에서 선보이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난 50년간 울산이 담당해온 역할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100년의 비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조국 근대화 투어를 비롯해 기념 엽서 발행, 2062년 개봉할 타임캡슐 매설 등의 기념 사업도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의 산업도시에서 세계 최고의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울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이번 기념행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게 바로 미스 사이공 공연인데요. 울산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소력 있는 연기와 정교한 안무. 복장은 갖춰 입지 않았지만 연기에 몰입하는 배우들의 진지함은 실제 공연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전쟁 속에 피어난 사랑 이야기. 43명의 배우들은 완벽한 호흡을 위해 연습을 반복합니다. 보다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지금 음향부터 조명부터 무대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완벽한 웰메이드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명연기와 블록버스터급 볼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음악. 헬리콥터의 사실감을 불어넣는 음악과 감미로운 노래.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22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화음을 맞춥니다. 음악과 드라마의 조화로 2시간 40분 내내 관객들을 압도해 뮤지컬의 교과서로 불리는 미스 사이공.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울산 초연도 영국 오리지널 공연의 감동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울산 미스 사이공 공연을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스태프들 그리고 국내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무대를 준비를 했고요. 배우들과 스태프까지 무려 140여 명의 제작진은 반복된 연습에도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공연 전부터 땀을 흘리는 미스 사이공 제작진들의 모습은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해마다 명절 때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게 바로 택배 관련 민원인데요. 배송 지연에다 반송, 또 심지어는 파손까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살 안모 씨는 지난 19일 서울에 있는 부모님에게 설 선물을 택배로 보냈지만 부모님은 여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낸 지 닷새가 넘었는데 아니 설 선물이 설 전에 보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택배 업체들이 설 대목을 노리고 처리 능력도 감안하지 않은 채 많은 물량을 받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하루에 막 한 500개, 600개 그게 도착한다 해가지고 그걸 다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배달할 만큼만 가지고 어차피 카드 나와서 배달을 다 못하는 지경에. 이러다 보니 명절 연휴만 되면 배송 지연과 반송, 파손 등 택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에서 택배 배송 사고 피해 민원은 289건에 이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업체 한 곳에서만 수십 건의 반송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송 하루에 한 40에서 60분 가까이 돼요.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울산에서 수백 건 이상의 택배 민원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배 사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택배를 보낼 때 배송장의 내용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분실이나 반송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택배 기사가 연락을 제대로 했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세요. 연락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없으셔서 이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라는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반송의 경우 보상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미리 받을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문수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치러지면 한 해 50억 원 이상의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타구장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규모여서 시작부터 장기적인 포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롯데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사직구장을 찾는 관중은 연간 135만 명. 연일 2만 8천 녀석 대부분이 매진되면서 관중 수입만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중동원 1위의 롯데구단이 건립 예정인 문수구장을 제2구장으로 지정해 울산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2014년부터 연간 9경기를 치르고 12,000석이 가득 찬다면 53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와 22억 원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중들이 실제로 이렇게 내는 돈을 갖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울산에서 프로야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도시에서 한 그 평균 지출액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대 근무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말 낮 시간대에 경기를 유치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는 등의 노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 중인 울산구장의 관중석 크기는 최근 한 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타시도 구장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도 부산의 7분의 1 수준이어서 파급 효과는 부산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늘어날 관중 수에 대비해 증축 가능한 야구장 설계는 물론 경기 수 확대 등 장기적 포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설 연휴가 끝났지만 지역 주요 대기업들의 연휴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울산으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는 오늘 자정부터 지금까지 2만 2천여 대의 차량이 울산으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소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교통 정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전후 특별 방범 활동 기간 동안 강절도범 검거는 늘어난 반면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04명의 강절도와 작물범을 검거해 지난해 56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설 연휴 동안 교통사고는 39건에서 35건으로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의 남성들이 남녀 간의 가사 분담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남성들을 조사한 결과 남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울산은 28.5%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광역시 평균은 36.8%였고 인천이 3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 70% 이상이 혼자 이주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기관 직원 913명 가운데 28.8%인 263명이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고 답해서 2007년 조사 때보다는 23.6%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나홀로 이주가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이주의 이유로는 자녀 교육 문제가 25.7%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직장 문제와 생활 불편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등록금 인하 시책에 따라 울산 지역 4개 대학 가운데 춘해대학교가 가장 먼저 올해 등록금을 5.43%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는 정부 권고안인 5% 인하는 어렵겠지만 이달 안에 인하폭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도 내일까지 인하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의회가 이은주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환경복지위원장 선출을 6월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환 시의장은 오늘 제5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필요성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4월 11일 시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새 시의원이 선출되면 6월 하반기 원 구성 때 위원장도 다시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중구 방향 아산로 양정 1교 앞 200여 미터 지점에서 차량 서억 대가 추돌한 뒤 2차 사고가 발생해서 이 일대가 30여 분간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추돌하면서 발생했고 10분 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보지 못한 차량 넉 대가 또다시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플랜트 건설업체 4곳이 직장 폐쇄를 단행하면서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구 고사동의 H프로젝트를 맡은 유백 등 4개 플랜트 업체는 노조가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벌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 19일부터 직장 폐쇄를 단행해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한국건설플랜트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인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H프로젝트의 공사 현장에서 폭언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노노 갈등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12층 규모의 남구 장생포동 신사옥을 완공하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옥 이전 작업에 들어갑니다. 최근 준공한 장생포 신사옥은 울산항 홍보관과 전망대를 갖추고 있으며 항만공사는 5개 층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해운 항만업체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사옥 이전으로 인해 오는 3일 저녁 6시부터 5일 밤 12시까지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상당히 힘드셨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영하 7.5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영하 9도까지 내려가서 출근길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단단히 무장을 하셔야겠고요. 동파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기압골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또 한 번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은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한두 차례 눈이 오겠고요. 충남, 이남 지방은 새벽 한때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아침 최저 서울은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7도 등으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건조특보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신용사회의 채권 채무 관계, 고려 신용정보와 함께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